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47호 제11면입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주지부 2022년 양주 베리어프리 영화제 공모전 개최. 양주시 시장 강수현은 오는 31일까지 2022년 양주 베리어프리 영화제 단편영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주지부에서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가 지원, 양주시와 양주시의회, 4.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양주지회가 후원하는 이번 영화제는 약자를 배려하는 베리어프리의 내용을 담은 자유로운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작은 최대 15분 이내 단일 영상물, 확장자 MP4로 1920x 1080픽셀의 FHD 이상, 2GB 미만의 작품이며 극영화, 다큐, 실험영화, 애니메이션 등 장르와 관계없이 모두 출품할 수 있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작이 완료된 작품이어야 한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 제작자에게는 상격에 따라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특별상 수상자 2개 팀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된다. 해당 공모전은 양주 베리어프리 영화제 홈페이지 www.ybff.c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품 파일과 함께 영화제 사무국 이메일 ybff2020@naver.com로 접수하고 한국의 총 양주지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일부 공개 방식으로 올리면 된다. 특히 영화제는 오는 10월 15일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시상식과 수상작 상연,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저녁에는 특별히 작년에 이어 트롯 양주 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16일에는 영화 상영과 시네마 콘서트에 이어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영환 집행위원장은 베리어프리 영화제를 통해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동체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새마을운동항회 주퇴숲 체험 캠프 진행. 2022년 8월 11일 목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정희 관장 기능향상지원팀에서는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 이용인 구가정 22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주최하는 숲에서 놀자 숲 체험 캠프를 진행하였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프로그램 체험료, 식사, 차량을 지원해 주어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참여하였다. 분당에 위치한 새마을운동중앙회 내 숲 체험장에서 숲 해설사와 산책로를 걸으며 여름의 나무와 계절꽃에 대한 설명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과 더불어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목공예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숲 체험 캠프에 참여한 가족들은 아직 코로나로 인해 바깥 활동이 쉽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숲에 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정희 관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심신을 자연 속에서 치유하고 가족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며 더불어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평군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복구 지원의 총력. 지난 8일부터 내린 많은 비로 양평군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이번 집중호우는 관내 지역에 따라 최대 누적 강우량 639mm, 지평면을 기록하는 등 많은 비를 뿌렸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전날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난 9일 오전부터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피해가 심했던 6번 국도 상평교차로 산사태 현장, 용문 공공하수처리 시설 침수 현장, 강하면 성덕저수지 침수 현장 등 수해 현장 곳곳을 둘러봤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계속된 집중호우로 읍면 피해가 잇따르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읍면장 영상회에 진행했다. 또한 강상면 대성리 교평리 피해 현장과 옥천면 옥천리 신봉리, 양서면 증동리 청계리 일원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군은 같은 날 연일 내리는 집중호우로 피해 규모가 늘면서 호우 피해 발생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안을 강구했다. 전진선 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대책회의에서 피해 지역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긴급 복구를 지시했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논의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관내 도로와 하천 등 시설물 피해가 심했는데 일부 도로가 파손 유실되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기록적인 호우로 인한 침수 단전 단수 등 피해가 심각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2명, 사망 1명, 부상 1명, 2명, 12개 읍면 158번지가구 30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 중 142명은 귀가해 일부 이재민은 마을회관 등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에 약해진 빗줄기는 광복절 이후 새로운 정체전선으로 다시 한번 많은 비를 뿌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비 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전진선 군수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수시로 상황을 살피고 있다라며 지금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만큼 군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시 자립생활센터 자원봉사자와 장애인 어울마당 행사 개최. 지난 3일 오전 11시에 여주시 자립생활센터 주최 자원봉사자와 중증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마당이 여주시 천송동 신륵사 관광지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하여 여주시 의회 의원들과 도의원, 관내 장애인단체, 봉사단체 관계자 및 여주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후원회장과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2년간 행사가 중단되어 오랜만에 만난 자원봉사자와 장애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최한 여주시 자립생활센터는 그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여주시 강원도민회 제12 열세대 천민경 회장과 조은축산 이석규 대표, 여주정미소 심준섭 대표, 베데스다 요양원 김정석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행사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날씨가 좋지 않아 아쉽지만 장애인 여러분과 자원봉사자들 모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여주시 자립지원센터 조정호 센터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양평군 2022년 지역사회권 강조사 실시. 양평군 군수 전진선 은 2022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권 강조사를 시행한다. 지역사회권 강조사는 양평군 지역 건강 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주민 건강 행태, 흡연, 음주 등 및 이환, 의료 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258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 조사이다. 조사 대상 및 방법은 질병관리청에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대표성 있는 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하며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를 활용한 1일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1년 양평군 지역사회권 강조사 결과 표준화율에서는 양평군의 흡연율은 16.4%로 경기도 18.1%과 전국 19.1%보다 낮고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도 양평군 14.1%로 경기도 14.2%, 전국 15.4%보다 낮게 조사된 반면 고혈압과 당뇨 진단 경험률은 경기도 및 전국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다. 2022년 조사는 총 19개 영역 138개 문항, 112개 산출지표, 코로나 19 관련 16개, 을 조사하며 코로나19 유행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신체 계측 조사는 한시적으로 미실시한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사 수행 지침에 따라 조사원은 조사 시작 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매일 건강 확인 후에 조사 가구 방문이 가능하며 감염 예방 물품,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을 적극 지원하는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지역사회권 강조사 결과는 2023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여주시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여주시는 11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여주시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여주시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연구의 수행기관인 4.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의 이훈혜 원장이 어르신 친화도시의 개념과 필요성, 국내외 사례, 고령 친화도 진단, 여주시의 어르신 및 시민 대상 분석 결과 등을 보고하였으며 이충우 여주시장, 경규명 여주시의원, 경기연구원 김춘남 연구위원, 여주시 노인복지관 박은하 부장, 여주시청 국장 및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그간 여주시는 정책개발 과정에 어르신 당사자 및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본 연구 착수보고회를 4월 22일 개최하였고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모니터단 19명을 구성하여 위촉, 5월 4일 및 교육을 실시하고 분과회의를 4차례 가졌다. 또한 고령 친화도 진단을 위한 인식조사를 6월 24일부터 7월 18일까지 어르신 535명에게 실시하였고 7월 4일에는 2회에 걸쳐 총 21명에게 표적 집단 면접, FGI,을 진행하였다. 중간 보고회에서 제시된 제안 사항은 여주형 어르신 친화도시 실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형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좋은 사업이 제시되어 의미 있었고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 어르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